빵의 역사. 고대 사람들은 야생의 과일이나 나무 열매를 먹고 사냥을 하는 방랑 생활로부터 씨를 뿌리고 한 곳에 정조하는 과정으로 발전하였다. 맨 먼저 야생의 밀을 재배하게 된 것은 이란 서부로부터 이락 동북부에 걸친 산악지대의 사람들로서 그 역사는 약 10,000년 전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다가 그들은 재배 종밀을 만들어내었고 농작에 자신을 갖게 됨으로써 보다 적합한 땅을 구하여 비옥한 평야로 이동하였던 것이다. 이같이 해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이라크 북부인 메소포타미아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이 무렵의 사람들은 밀을 어떻게 먹고 있었는가 하면 처음에는 다른 곡물과 나무 열매와 마찬가지로 갈아 부순 것을 죽으러 만들어 먹고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쯤 해서는 납작하게 굳은 빵을 만들어 먹게 되었었다. 이것은 밀을 반죽해서 널따랗게 밀고 흙이나 돌로 만든 오븐의 내벽에다 붙여서 구운 전병과 같은 모양의 빵이었다. 지금도 서아시아를 중심으로 인도나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주로 이슬람교 사람들이 난이라고 부르는 이 빵을 먹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문명의 중심이 이집트로 옮겨가게 되어 더욱 진보된 빵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부푸른 빵을 발견하게 되고 가루를 반죽하여 둥글게 한 그대로 하루 정도 두어두면 부풀어 오르는 수가 있다. 공기 속의 이스트균에 의하여 발효가 되어 일어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이와 같이 부풀어 오른 생지를 구웠더니 향기 좋고 말랑말랑한 빵이 되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들이 빵이라고 부르고 있는 발효빵은 이렇게 우연히 4,000년 전에 이집트를 위시해서 각지에서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발효빵을 가장 발달시킨 것은 이집트 사람이었다. 이집트의 유적에서 발견된 빵이나 벽화를 보면 세모꼴이나 원형의 빵, 동물이나 물고기 모양의 빵 등 종류도 많아 고대 이집트 사람의 표현력이 풍부하였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종류는 200가지를 초과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이 빵을 대단히 즐겨 먹었으며 비밀로 간직하여 다른 민족에게는 전해주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을 빵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불렀을 정도이다. 이같이 해서 이집트 사람이 발견하고 중요시하면서 전해온 말랑말랑하고 향미가 좋은 빵을 만드는 기술은 드디어 이집트가 그리스에게 정복되고 노예로 끌려간 빵 기술인에 의하여 그리스로 전해지게 된 것이다. 그리스에서는 귀족들의 식사로 되었으며 또한 질이 좋은 빵으로 발전시켜 갔던 것이다. 기원전 450년 무렵에는 상간에다 물방아를 설치하여 가루를 빻게 되었다. 이 질 좋은 가루가 입수되면서 벌꿀이나 스파이스, 그 밖의 무화과 등의 과일, 아몬드 등의 나무 열매를 넣은 빵을 만들어 먹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의 제빵 기술은 귀족사회의 것이었고 일반 사람들이 먹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렸다. 제빵 기술이 크게 발전한 것은 다음인 로마 시대였다. 로마가 각지를 정복함과 더불어 그리스에서 빵 기술자를 노예로 끌고 가 정주시키고 빵을 굽게 했다. 노예들은 해방되면 빵집을 개업할 수 있게 허가되었다. 전성기 로마에는 인구 2,000인의 한 집꼴로 빵집이 있었으며 도넛 모양의 빵이나 감귤의 속 모양처럼 많은 칼자국을 낸 빵도 만들어 팔고 있었다. 새로운 모양의 맷돌, 빵 굽는 오븐도 개발되어 보다 질이 좋은 빵이 구워지게 되었다. 남이태리의 폼페이 유적은 이 무렵의 양상을 잘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2층 집인
빵집의 1층에는 굽는 오븐과 노새가 끄는 맷돌 4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여기에서 만들어낸 빵은 둥근 모양의 빵이었다. 로마가 넓은 지역을 정복할 수 있었던 데에도 빵이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한다. 특히 많은 젊은이들로 된 군대 그리고 오랫동안 항해를 해야 하는 해군에서는 보존식품으로서의 빵은 주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또한 로마에서는 급격하게 증가되는 인구에 맞춰 밀을 위시하여 식량을 많이 수입해야 했고 황제는 항상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경영에 골몰하게 되었다. 이것이 빵을 지배하는 일은 로마를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된 유래인 것이다. 고대 로마 제국이 멸망한 5세기경에서 약 1000년 동안 빵 만드는 권리는 일부의 영주나 교회의 수도원에서 독점하여 일반 농민은 사용료를 지불하고 빵을 구워야 하므로 빵은 다시금 밀을 으깨기만 한 발효하지 않은 굳은 빵이 되어버렸다. 문예 부흥과 더불어 경제도 발전되고 수도원이나 영주에 독점되어 있던 빵도 일반에게 개방이 되어 서민도 빵 굽는 오븐을 갖게 되었다. 1600년 이태리의 메디치가의 왕녀가 프랑스의 미식가인 앙리 4세에 시집 갈 때 빵 기술인을 데리고 간 것을 계기로 프랑스에서도 크게 빵 기술이 발달하였으며 전통적인 수법을 남겨 오늘의 프랑스 빵의 기본이 되었던 것이다. 프랑스 요리도 이때 동행하였던 요리사가 그 기초를 닦았다고 전해오고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라는 말이 걸맞을는지 모르겠으나 로마의 빵은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등지로 넓혀갔다고 한다. 터키를 먹어치우자는 초생딸 빵인 크로산도 중세 시대에 출현한 것이다. 또한 유럽 문화의 중심인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호밀가루를 써서 만든 검은 빵을 먹고 있다. 이는 동유럽, 북유럽의 한냉지에서는 밀이 자라지 않아 추위에 견딜 수 있는 강한 호밀을 쓰게 되었기 때문이다. 호밀은 산성이 강하고 이스트균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젖산균에 의하여 발효시키게 되므로 독특한 신맛이 나는 빵으로 만들어진다. 도우넛도 오랜 역사가 있다. 이미 그리스 시대에 올리브 기름으로 튀긴 과자가 있었다고 한다. 이 도넛도 빵과 같이 오랜 역사가 흐르는 동안 각지에서 독특한 모양이나 충전물로 만들게 되었다.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 먹고 있으나 미국 사람과 도넛에서 잊을 수 없는 것은 도넛에 구멍을 뚫어 놓은 사실이다. 영국에도 이미 고대 로마 시대의 바다를 건너 발효빵이 전해지고 있었다. 영국은 원래 질 좋은 밀을 경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특한 대형의 틀구이빵을 굽고 있었는데 18세기 말엽부터 19세기에 걸쳐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증기기관을 이용한 제분 공장을 세우게 된 다음부터는 보다 품질이 좋은 빵이 생산되게 되었다. 거기에다가 식민지로부터 좋은 질의 밀을 입수하게 된 영국은 대형의 소위 영국빵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영국빵을 보다 합리화시켜 기계화에 의한 빵을 탄생시킨 것이 미국인 것이다. 육면체의 틀에다 구운 객차 모양의 빵은 현대 생활의 요구에 잘 부합된 빵으로서 전 세계에 퍼져 있다. 미국에서는 반 파운드 이상의 빵을 브레드라고 하며 그 이하의 것은 롤이라고 한다. 기계화로 생산되는 빵은 부드러운 것이 특색이다. 빵은 이와 같이 오랜 역사를 거쳐 널쩍한 굳은 빵에서 불룩하게 부풀은 부드러운 빵으로 손으로 만들다가 기계 생산으로 발전되어 갔던 것이다. 우리들이 일상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빵도 인류의 역사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